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40년에 가까운 음식 편력에 대한 이야기이자 냉면을 사랑하는 어느 인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편인 냉면 완전 정복의 파트 2입니다. 거기서 다루지 못한 냉면들 위주로 다루는 확장판의 개념입니다. 때는 1985년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저를 뱃속에 품고 한 가지 음식만 드셨다고 해요. 냉면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요식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흔히 냉면을 접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입덧을 하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시장에서 면을 사다 삶고 냉면으로 먹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북 출신이셨어요. 피난을 오셔서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냉면 장사를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단 하나의 냉면은 오장동 흥남집이었습니다. 자주 갔죠.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할머니를 모시고 간 곳도 오장동입니다. 이런 DNA는 고스란히 블로그를 시작하며 음식 편력에 반영됩니다.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냉면을 먹기 시작하기로 한 건 진주 하연옥입니다. 조선 3대 냉면에 진주 냉면이 있죠. 고기 육수와 해물 육수를 섞으면 더블 스프가 되죠. 감칠맛이 수직 상승합니다. 진주 냉면은 이런 극대화된 감칠맛 폭탄의 육수예요. 저는 서울에서만 냉면을 먹었지 지방에서 이런 맛을 접하게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이후로 저는 평양냉면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파트 1에서 우레옥, 의정부 계열 중에 저는 우레옥이 좋다고 밝혔었는데요. 그걸 육향형이라고 할게요. 육각형이 아닙니다. 아무튼 육향형 냉면 중에 가장 요즘 폼이 좋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설영이죠. 막국수와 평냉의 경계 어디쯤에 있는데 그냥 수직적으로 꽂히는 육향이 모든 경계를 풀게 하죠. 짜릿한 육수와 텐션 좋은 면발, 이거면 뭐 냉면의 모든 것을 견인할 수 있죠. 게다가 여기 항정수육과 만두 같은 사이드가 장난 아닙니다. 반찬부터 사이드가 모두 육각형입니다. 이건 육향형이 아니고 육각형 맞아요. 평양냉면의 차세대 슈퍼스타를 꼽자면 저는 주저앉고 진영면옥을 꼽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냉면의 이상적인 청량감이 여기에 있어요. 흔히 말하는 해장형 육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범주에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이죠.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다 먹은 후에도 속이 얼얼할 정도로 개운해요. 어찌나 치밀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원함 안에도 겹겹이 레이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냉면에는 싱그럽다는 말을 쓰지 않는데 여기에는 그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향의 고소함과 동치미의 청량감, 이 두 요소가 평양냉면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닭 육수인 평내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2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에요. 닭으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나는 구성이죠. 사실 여기는 닭 육수를 잘해서 유명하기보다는 반찬으로 나오는 닭무침이 더 유명해요. 거기에 초계탕을 곁들이는 방식이죠. 매번 복날에는 아마 가장 사람이 많은 냉면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닭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평내옥의 미덕은 누구나 좋아할 시원한 온도감과 더불어 입에 안정적으로 감기는 감칠맛입니다. 여기에 닭무침은 거의 우레옥 김치 수준으로 냉면의 기품과 맛을 잡아줍니다. 아무래도 현대의 냉면은 갈비집과 결부할 수 있죠. 갈비집에는 항상 냉면이 있고 냉면과 가장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제가 처음 냉면을 먹었던 곳은 안양에 있는 관악관입니다. 어린 시절 잠시 안양에 살았었는데 가족 외식을 하면 어김없이 관악관이었죠. 거의 30년이 지나서 방문한 셈이니 옛맛이 그 맛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맛있었습니다. 여기 냉면 육수는 달달한데 또 단단해요. 대부분 노포갈비집에서 먹는 냉면은 이렇게 단단합니다. 삼원가든이 그렇고 북악정도 그래요. 제가 강남에는 삼원가든, 강북에는 북악정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여기 냉면이 많이 비슷해서 그랬어요. 두 곳 다 갈비가 꽤 달달한데 냉면도 달아요. 단맛과 단맛이 붙으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최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유는 숯향이 갈비와 냉면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과 고기라는 원초적인 조합에 보태기를 할 수 있는 건 냉면이 최선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신촌 형제갈비가 있죠. 여기는 갈비탕 가성비가 좋은데 그것보다는 갈비와 냉면이라는 원초적인 조합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든 곳이에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포가 가진 이런 단단한 맛에 믿음이 갑니다. 형제갈비의 갈비는 미국산인데 미국소 특유의 기름진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념갈비에는 마늘이 듬뿍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갈비에는 흰쌀밥을 먹는 것이 어울리는데 여기서는 평양냉면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육향이 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슴슴한데 그 안에 묘한 단맛이 감돕니다. 마늘향이 가득한 고기에 면발을 감아서 먹는 순간 왜 형제갈비가 이토록 오랜 시간 영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소갈비, 불고기에 냉면을 페어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돼지갈비에는 유난히 잘 어울리는 게 또 냉면입니다. 석영 도락은
돼지갈비와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냉면이에요. 여기는 일단 돼지갈비가 패기가 넘치죠. 그런 패기의 온도에 걸맞는 냉면입니다. 수직적인 육향이 아니라 여기는 밸런스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원하면서 동시에 스르륵 감기는 맛입니다. 편하게 먹기 좋아요. 동네 친구 같은 냉면이라면 설명이 될까요? 고기와의 조화를 염두하고 만들었는지 하나만 먹으면 심심할 것 같기는 한데 같이 먹으면 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향동가는 현 시점에 가장 상업적인 냉면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의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셀럽 마케팅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과 별개로 조미료의 감기는 맛이 너무 능수능란해서 잘 먹히긴 했지만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구린 건 인간이라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매끄러우면 AI죠. 평양냉면의 근본적인 노스텔지어와 다른 결의 냉면입니다. 다시 먹을 거냐고요? 저야 냉면은 언제나 오케이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다시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노포가 있습니다. 다들 우레옥, 을지면옥 이야기할 때 당당히 같이 거론되어야 할 곳입니다. 만포면옥이에요. 여기 평양냉면은 기품이 있습니다. 특히 조미료 감칠맛에 완급 조절을 잘했죠. 급하게 확 피클을 치지 않고 천천히 리듬을 만듭니다. 녹두 빈대떡과 만두는 이상적인 사이드 메뉴에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요. 조금 멀리 가볼까요? 이번 편은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권까지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향동가의 불편한 상업성에 대해 말했었죠. 그 정반대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옥천냉면 황해식당입니다. 투박함이 매력이 되는 곳이에요. 북한에서 냉면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는 곳이 아닐까 싶었어요. 냉면의 자태는 생각 이상으로 투박하죠. 세 칼로 길게 썬 오이와 다소 퍽퍽한 편육, 완숙 달걀이 고명의 전부입니다. 꾸밈이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육수는 깊이가 충분해요. 편육은 살짝 퍽퍽한데 완자는 육즙이 포근합니다. 군남면옥은 평양 옥류관의 메밀 배합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요. 군남면옥의 면은 메밀과 감자 전분을 5대5로 섞는데 이 냉면은 분식냉면과 평양냉면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안정적인 면식 고개를 하네요. 면에 적당한 찰기가 젓가락에 감기는 와중에 육수는 밥을 말아도 좋을 정도로 진한 감칠맛이 좋습니다. 송추 평양냉면은 평양냉면이 아닌 꿩냉면이에요. 예전 냉면에는 소고기가 사치였죠. 꿩고기 완자를 고명으로 놓고 그 육향을 중심으로 육수에 풍미가 퍼집니다. 확실한 건 도시에서 먹는 평양냉면과 비교하면 조금 더 진하고 달다는 점이에요. 날카롭게 타격감을 선사하지 않고 부드러운 기품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패왕 평양면옥의 계열과 엄연히 다르지만 독자 노선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평양냉면은 마치 서울에서 태어난 음식이 된 것처럼 저만의 리듬으로 도시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평남면옥의 냉면은 그런 도회지의 냉면과 마치 다른 음식처럼 보여요. 서울의 냉면이 어쩐지 새침하게 느껴진다면 이곳의 냉면은 투박하지만 내면에 기품이 넘치는 느낌입니다. 제육은 보쌈에 가까운 형태와 맛을 가졌는데 일반 냉면집에서 흉내내기 힘든 내공의 고기입니다. 냉면의 육수는 진하지 않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은 약한데 청아하게 목을 넘어가고 동치미 국물처럼 시원하면서 양념이 전체적인 맛에 기름칠을 합니다. 면발은 거칠지만 매끈하네요. 적당히 늘어나고 적당한 선에서 끊기면서 생동감 넘치는 육수에 몸을 위탁하는 온전한 이북식 냉면이에요. 의정부 평양면옥은 경기권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 냉면 인생의 교과서 같은 곳이라 많이 다룬 적이 있어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를 빼먹으면 경기권을 이야기할 수 없죠. 광명 정인면옥입니다. 2014년에 여의도로 옮겨서 이름을 알리게 됐죠. 2세대 평양냉면의 대표주자로 활약을 했는데 저는 광명에 있는 본점은 처음 와봤어요. 저는 여기 면발의 질감이 여태껏 먹은 냉면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도 타협을 안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메밀면이라면 있어야 할 순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발이 이런 상황이니 육수는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제 갈 길을 가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청량감이 이 육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최근 여러 음식들로 둔탁해진 미각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네요. 경기 동쪽의 강자는 광능 한옥집입니다. 냉면보다는 막국수에 가까워요. 잔잔하게 동치미를 깔고 조미료로 겉을 채색한 육수인데 영민하게 메밀면을 수렴하면서 면의 질감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고기에 그것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국수 본연의 저항감이 이 그릇 안에서 기분 좋은 마찰력을 만들어요. 숯불구이는 아마도 이런 류의 조리 중 면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맛입니다.
바짝 마르지 않고 공백을 두어 메밀쌈과 버섯을 포용하고 무나물의 역할도 훌륭합니다. 영민한 메뉴 구성과 맛을 겸비한 일대 최고의 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쪽의 강자는 옥돌 현옥이죠. 빅구르망 받으며 급부상을 했죠. 빅구르망 자체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는 맛있습니다. 여기 냉면은 의정부 계열의 기시감이 강한데 그 맛의 구현에 대한 철저한 테크닉이 뒤따른다면 이처럼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수육은 자박하게 육수를 깔아서 마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동시에 식감이 물러져서 아쉽고 만두는 개성을 느끼기 힘든 가운데 평양냉면이 등장하면 식탁 위에 분위기가 쇄신됩니다. 그 시원한 타격감으로 미료의 맛을 각인합니다. 면발은 근래에 접한 면 중에 텐션이 가장 좋아요. 미쉐린의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놀라운 수준의 생동감을 가진 면입니다. 제가 어느 음식에서나 강조하는 게 다양성이죠. 냉면은 특히 라멘처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만드는 이의 철학과 개성이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상도에 있는 사리원은 아마 비주얼로는 가장 특별하지 않을까요? 12냉면인데 12가지 고명이 올라가서 이름이 그렇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괴식의 범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번 가서 먹어보니 수긍이 가는 맛이었어요. 뭐 이런 냉면도 있는 거죠. 마무리는 어디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냉면을 먹으며 든 생각으로 이 여정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냉면은 조선시대 왕들이 사랑하는 해장 음식이었다고 할 만큼 고급 음식이에요. 선주 후면의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근사한 식사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입에 맞는 냉면을 먹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어쩌면 냉면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취향을 찾는 과정에 가까울 것 같아요. 취향이 없는 것만큼 낭만이 없는 것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낭만을 찾아 냉면집에 갑니다. 어느 날은 우레옥이 맛있고 어느 날은 평내옥이 맛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먹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질리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 냉면입니다. 과거에도 먹었고 앞으로도 먹을 것이고 아마도 죽기 전까지 이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